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 조정 빌미 한 4요소 정도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요소는 단기 급등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분위기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이 실적 기대감이 추세를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큰 이 실적 증가세가 결국은 엄청나게 큰 낙폭을 지금 나타낸 현재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 경제지표 부진 우려에 코스피 상승세 주춤하나 이렇게 지금 전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1.54% 하락에 다우가 1.56%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1.5%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1.5%대 하락을 한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했죠.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아주 큰 호재는 없죠. 아주 큰 호재는 없는 상황에 아직까지도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증시를 아주 크게 끌어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상승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탄탄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자, 지금 보시면 S&P 500 지수가 지난달 15일 이후 10일 거래일간 11%가 상승했죠. 지수가 지금 11%나 크게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치고 올랐죠. 그러고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은 계속 단기 상승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숨고리 형태의 조정이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이 환경을 좀 보면은 단기간 급등,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 성과 기대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크게 또 영향을 좀 준 상황이다. 근데 이 부분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한 번씩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었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이죠. 자, 그리고 3월 고용지표를 앞둔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 이틀째 하락하는데 좀 크게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에 우크라이나는 일단 나토 미가입, 그리고 중립국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지금 했죠. 자, 그래서 군사 충돌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상당히 피로감이 크게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죠.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전쟁을 해오면서 피해가 양측이 다 큽니다. 양측이 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부분은 계속 좋습니다. 고용 부분은 계속 좋은 상황인데, 보시면 지금 실질 실소득 전월 대비 0.2% 감소. 자, 요 부분이 이제 지수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죠. 실제 소득이 0.2%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7개 연속 둔화가 되면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0.4% 감소를 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증시가 11% 정도 올라선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푸틴이
가스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지금 서명을 했죠. 서명을 딱 해버리는 바람에 이 서방 기업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부담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배제하는 제재, 이런 제재가 들어오니까 지금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라. 자, 이렇게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독일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루블화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 루블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가지고 루블화를 사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재고가 예전보다 적은 가운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관련 국가들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라고 하고 있죠. 이 러시아가 지금 돈을 어딘가에서 계속 벌어들여야 되는데 얘들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중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중단을 하지 않을 거냐? 루블화로 결제를 하는데 서명했죠.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로 결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루블화 강세의 움직임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로 아주 이게 중단이 된다 그러면 경제 자체가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되겠죠.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앞서간 그런 지금 분석이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미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거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 금리 역전 부분은 작년에도 자주 나왔죠. 한 번씩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죠.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역전 현상이 잠시 발생한 뒤에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아주 섣부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분은 의견이 되게 분분하죠.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경기 침체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근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부분을 뚫고 이제 고용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차 이 수익은 국민들의 수익은 점차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도 뭐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피할 수는 없겠죠. 자체 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자,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죠. 이 셀트리온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블락딜 이슈 가지고 크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면 되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쳤고, 자, 그리고 이제 상승 3번 하고 적산병 이후에 지금 음봉이 한번 나왔는데, 자, 미증시가 좀 도와주지 않았죠. 미증시가 저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방향이 아래로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나서 선물을 보면은 선물은 일단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선물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스닥 이틀 연속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 증시가 크게 계속해서 하락해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